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6월 모의평가 독서 마지막에 인문지문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인문지문은 계속 평가원에서 가나 복합지문, 통합지문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좀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좀 칸트, 헤겔, 프로이트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아니라 최근의 철학자를 이렇게 소재를 따왔습니다. EBS에서 연계가 되었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답률 보시면 14번은 82, 89. 앞에 숫자는 정답률 화작 학생들의 정답률이고요. 뒤에 숫자는 언어 매체 선택한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7, 80% 높죠. 근데 16번은 조금 정답률이 낮습니다. 화작한 친구들 35% 정답률 낮은 걸로 랭킹 1위고요. 그 다음에 언매 선택한 친구들도 54%로 3등입니다. 17번 보기 문제도 52% 4위, 65% 5위 해서 16, 17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다. 학생들이 보통 이번에 이제 14, 15를 좀 많이 맞추고 16, 17의 오답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단 보실까요? 오른쪽 단에 AI 관련된 얘기입니다.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가 반복되죠.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그러면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요거 한번 개념 좀 잡아볼게요. 자, 인간중심주의입니다. 주의는 인간과 정보는 다르다 하고 분리를 했고요. 인간이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니까 정보는 도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인간중심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플로디리의 정보 철학이죠. 인간도 정보적 존재 하나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플로리디 자꾸 플로리다라고 할 것 같아요.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서는 인간도 정보입니다. 정보 중에 하나인 거죠. 인간도 인간 정보인 거죠.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가 정보입니다.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속성이 있고요.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정보입니다. 정보가 계속 반복되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정보 있고요. 여기 정보 있고, 여기 정보 있고, 여기 정보 있고요. 그리고 또 정보 있습니다. 계속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빵을 사는 행위도 정보겠죠. 그죠? 다음,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디는 인포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사물 정보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할까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그런 존재. 행위. 자, 이것을 인포그라고 합니다. 그럼 인간도 인포그인 거죠.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인포그들끼리 상호 연결됐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상호 연결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포그를 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인포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상호 연결된 것은 모든 인포그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행위자 즉 주체이면서 동시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정보를 받아 변화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날씨가 흐리니 비가 온다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가 되고, 그 말을 아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아들이 우산을 들고 나간다는 행위로 변화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 아들도 비도 나도 다 인포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친구에게 빵을 맛있다고 말해줘서, 그럼 빵이 맛있는 것은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말하는 것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빵을 사는 것도 행위가 되죠. 그러면 내가 말한 정보는 맛있는 속성에 영향을 받은 대상이면서 친구에게 빵을 사는 행위를 영향을 주는 바로 주체가 되는 거죠.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상호 연결에서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인간 중심주의와 대비된다. 그러면 무조건 차이점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그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인간은 정보 중에 하나다, 아니다, 도구다 라는 차이가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윤리는 도덕이라 보면 됩니다.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또 차이점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번에 경험주의는 다이아몬드 하겠습니다. 인포그는 네모를 치겠습니다. 그럼 있음의 의미가 다른 거죠. 경험주의는 경험이고요. 그런데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 주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권리를 가집니다.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칸트 윤리학 하트 하겠습니다.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중심주의 철학은 샵 표시하겠습니다. 도덕적 주체, 도덕적으로 대하는 대상의 범위를 인공물을 제외하는데,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에 내재적 가치 있음을 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까지 범위를 확장합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 주체, 도덕적으로 대하는 대상, 도덕적 주체와 도덕적 대상의 범위에 인간을 하트와 샵은 제외를 하는 것이고요. 요 하트와 샵, 칸트 윤리학과 생명중심 윤리학에서는 바로 인공물을 제외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인공물이 되지만 네모인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서는 인공물까지 도덕적 주체로 포함하는 겁니다. 인공물에 포함을 하는 겁니다. 요 차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3문단, 플로리디는 인포그와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이 망라라는 것은 그물질을 한다는 겁니다. 다 긁어 모은다는 거죠. 그물을, 투망을 쳐서 인포스피어라고 한다. 그러면 공간이 인포스피어가 됩니다. 요것도 네모를 치겠습니다. 온라인 공간,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이 공간은 기존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한다. 공간 개념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뉴턴에다가 구름 표시하겠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반대말이 뭡니까? 상대적이죠. 따라서 얘는 상대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상과 주체가 의존이라고 하는데 의존 반대가 뭐니에요? 그러면 얘는 독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이 추상화되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 추상화층이란 무엇인가? 추상화층위도 네모치겠습니다. 주체 목적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 대상의 인식적 관계. 그러면 요거는 주관적이라는 얘기합니다.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뇌피셜입니다. 추상화층에서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는 생략된다. 자, 선택과 배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차량 구매 시 안정성을 목적으로 추상화 층위를 선택했을 때는 그럼
성이라는 것만 선택이 된 거니까 에어백을 정보를 인식하고 경제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 유지 비용은 정보 인식이다. 이처럼 추상화 층위로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구성은 주관적이라는 얘기겠죠.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경로에 따라 해석하는 겁니다. 되게 주관적이죠.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드는 허구도 아니다. 원래 있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인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한편 인공지능 등의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과 공존하는 현대 변화를 통찰하는 의의를 가집니다. 자, 의미를 가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인데요. 자, 그 독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읽지 못하고 14, 15만 푼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플로리딜이 정보 철학을 물어봤네요. 있음의 개념은 경험주의와 다르죠? 같은 게 아닙니다. 경험주의는 경험이고 있음의 의미는 상호 연결, 대상과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번 틀렸고요. 인간과 영향을 주고받는 정보는 음성 형태로 전달다. 모두 그런 건 아니죠. 모두 다, 다만, 이거만 이런 거 좀 배제하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행위, 속성 다 될 수 있죠. 속성 행위는 속성 같은 음성 정보가 아니잖아요. 행동도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닌 속성 또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당연 3번이죠. 쉽죠. 정답률 한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추상화적인 생략되는 정보는 층위에서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이다. 한번 볼까요? 선택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이 인식되죠. 선택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생략됩니다. 그러면 생략되는 정보가 부합하는 게 아니라 인식되는 정보라고 수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4번. 자, 문단 3문단 중간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정보적 존재는 다른 정보적 존재들의 상호 연결 관계에서 둘 이상 맺을 수 없다.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맺을 수 있겠죠? 5번. 쉽게 소거 가능합니다. 기억. 추상화 층위는 어떤 의미인가? 구성된 것이다. 그러면 구성이라는 거는 이거 밑줄 쳤던 거는 선택한 것이고요.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의미는 물어봤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있는데 오프라인, 온라인 공간 다 포함하죠. 그 다음에 2번. 인포그는 대상 행위자 중 하나만,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동시에 될 수 있는 거죠. 1번, 2번 쉽게 소거했습니다. 3번. 주체 대상의 매개는 인포가 가지는 속성의 인식이 객관적이 아니라 선택되고 해석되면 주관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관적은 뇌피셜이란 뜻입니다. 지 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인포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만들어내는 존재하는 인포스피어죠. 추상화 층위를 통해 주체가 전적으로 만든 허구이다. 허구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실까요? 허구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쉽게 소거 가능합니다. 5번. 인포그 진인 속성이라는 정보는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떤 관점을 통해 인식하느냐. 인식을 다른 말로 해석하느냐라고 고칠 수 있겠죠. 정답 5번입니다. 자, 정답률이 낮았던 16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가와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동일한 권리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되지 않는다. 여러분, 상충이란 단어는 상충이잖아요. 상충. 상충은 상호 충돌한다는 뜻이에요. 상호 충돌한다. 그럼 이 상충이란 말을 모르면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상충이란 말이 모든 선지에 나옵니다. 그러면 상충한다는 서로 부딪힌다고요. 반대된다는 뜻이고, 상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합한다, 들어맞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 않잖아요. 플로리디 입장에서. 그럼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상충합니다. 그죠? 정답 1번이 됩니다. 좀 허탈하죠? 그죠? 1번을 배제하니까 고생을 했던 거예요. 아마 답이 땡땡땡땡땡 이렇게 나와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무거나 찍었을 것 같습니다. 4번, 5번에 찍지 않았을까요? 2번, 니은. 모든 정보는 인간 행위에 의해서. 그렇지는 않죠. 사물도 되죠. 그럼 상충하는 게 맞죠. 플로리드 입장이 아닙니다. 그죠? 정보는 도구일 뿐. 이거는 플로리드 입장이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 입장이죠. 상충하죠.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상충하지 않죠. 상충하지 않죠. 부합하죠. 인간 중심주의와 부합하죠. 다음에 리을. 주체가 속한 공간은 주체가 어떤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플로리드 입장입니다. 그럼 뉴턴은 객관적이라고 했으니까 인식과 관련이 없으니까 상충하죠. 플로리드 입장은 상충하지 않는다. 부합하죠. 맞습니다. 다음, 인공물을 도덕적으로 대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플로리드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드 입장과는 상충하고 생명 중심주의는 인공물을 배제했으니까 상충하지 않고 부합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상충하지 않는다, 부합한다. 상호 충돌하지 않는다, 부합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자, 선생님의 강연을 칸트와 비교하여 듣고 책임의 소재에 궁금해졌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하고 작동규칙도 변경할 수 있지만 자유의지는 없는 인공지능 교통 통제 시스템 AI TCS라고 하는 게 있네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 AI 다음에 트래픽 컨트롤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교통 혼란을 일으켰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플로리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봤습니다. 자, 칸트에 따르면 자유의지가 있으면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칸트의 의견입니다. 학생이 예로 든 시스템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죠?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칸트와 달리 시스템이 도덕 행위자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 옳고 그름에 평가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봐요. 그러면 주체와 대상이 된다. 도덕적 주체와 대상이 된다. 정보화 시대에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인 AI, TCS 같은 게 늘어나는 한편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커지는데 이런 인간을 우리는 호모 포이에티쿠스라고 합니다. 라고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1번 선지 보겠습니다. AI TCS는 호모 포이에티쿠스에 속하지 않으며 인간만 그러는 거니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만 해당되는 거니까 감독, 관리, 예방하죠. 칸트의 윤리학에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AI TCS는 도덕 행위자 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않는다. 그러면 칸트 윤리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칸트 윤리학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문단에 나온 것 같아요. 이 문단에 보면 칸트 윤리학이 나오죠. 그러면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이 도덕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이 되어 있으니까 TCS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인간 행위잖아요. 그래서 아니구나. 1번 보고 있었죠.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행위자로의 지위는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만 가집니다. 칸트 윤리학은. 그렇기 때문에 AI TCS는 인정될 자격이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칸트가 대조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닌 비인간 행위자인 AI TCS는 교통 혼란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라고 했어요. 보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보기에 교통 혼란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그렇죠. 혼란의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대로 따왔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칸트와 대조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칸트는 교통혼란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칸트는 자유의지가 있으면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은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되죠. 그러면 대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칸트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 본문에 여기 그죠? 요거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 도덕행위자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칸트는 자유의지가 있으면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만 도덕적 책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도 역시 AITC에서는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인공물이 운행자, 보행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예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호모 포이에티쿠스에게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겠죠. 일단 4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 통제에 대한 규칙의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한 AITCS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칸트는 옳고 그름을 칸트와 달리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보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AITCS와 같은 인포그들이 상호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생활 환경에서 인포스피어를 더 나은 환경으로 갖고 나가는데 호모 포이에티쿠스인 인간이 책임을 다해야 하죠. 그래서 책임 있는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조금 헷갈렸을 수 있겠네요. 16번은 상충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자, 쉬웠습니다. 솔직히 쉬웠습니다. 그죠? 근데 16, 17번 고생했다는 것은 기출 분석이 좀 덜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비문학 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수능 특강 독서를 봐야 한다. 이번에도 3개의 질문이 연계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심심할 때 여러분 경제, 법, 과학, 기술 요 정도만 좀 여러분이 문제는 읽지 않더라도 본문을 배경지식 쌓는다는 식으로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읽어보면 어떠실까 정도 생각합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